자, 지난 1월에 저희 자이언트TV에 존리 대표님이 출연하셔서 4개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너무 큰 반응을 얻어냈었는데요. 인기만큼이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오늘은 그 댓글을 읽어보고 존리 대표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존리 대표님 말씀 듣고 주식 시작한 1인입니다. 항상 비슷한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립니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줘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2잔 마실 거 1잔만 마시고 충동 구매하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생겨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 먹지 마라를 한 잔도 마시지 마라라고 듣는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지 말고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마시지 말라는 뜻은 소비를 투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사람과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 즐거움을 투자로 바꾸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큰 좋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해를 하시거나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댓글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응원의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존리 대표님 강의 듣고 아이들 은행 적금 바로 해약해서 주니어 펀드 가입했어요. 진짜 잘한 결정. 주변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지인들에게 존리 대표님의 마음에 빙이 된 듯 주니어 펀드 가입하라고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지인의 아이들도 4, 50년 뒤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 어떻게 보시면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너무 고맙죠. 네네. 너무 고맙고 그건 잘하신 결정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아이들 펀드 가입하는 게 아이들 부자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아이한테 그 낚시,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사교육비도 투자로 바꿔라. 그래야 훨씬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니어 펀드를 가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대표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만큼 아이들의 경제 미래도 좀 밝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읽힙니다. 좋은 글도 많이 달렸지만 일부 이제 대표님의 의견과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죠. 많이 네. 달렸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네. 시간인데요. 자, 요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존리 대표님 말씀 대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당장 사라라는 말엔 동의 못하겠다. 버핏의 명언 중에 명타자는 아무 때나 방망이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켓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200이니까 이게 2,500 되면 내가 사야 되겠지. 아니면 지금 너무 과열됐으니까 기다렸다 사야 되겠지. 그게 왜 모순이 있냐면요. 일단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200에 됐다가 4,000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3,200에 살 걸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 사기 힘드는 거고, 그거를 맞추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내가 3,200에 됐을 때 주식 투자를 여기서 사고 딱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00에 사고, 3,000이 되면 그때도 또 살 거잖아요. 그리고 2,500 되면 그래도 또 살 거잖아요. 나는 매일 여유 자금으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right now,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식을 소유하는 거다. 기업을 소유하는 거다. 그러면 기업을 소유할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죠? 하루라도 더 오래 투자해야 되거든요. 가장 일찍 사고 가장 나중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건 지금만 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꾸준히 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그거 좀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연기금과 기관이 존재해서
수시로 주식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 개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투자하기 좀 힘든 환경이 아닌가요? 라는 네. 질문이. 너무 기관 투자가들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그렇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많은 소액 투자가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이익 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주식을 보고 이 주식을 갖고 싶어서 샀는데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기관 투자가가 어떻게 했다든가 뭐 샀다 팔았다든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기업은 결국은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다 그러면 그 기업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본이 중요하지 어떤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가 더 정보가 많을 테니까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은 실력이 더 많을 테니까 그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차트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펀더멘털을 보지 않고 친구가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본인에 대한 믿음, 투자한 것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면은 네. 뭐 기관이나 외국 그럼요. 이런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오히려 개인 투자가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게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은 항공모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개인 투자가들은 자그마한 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그 실행에 옮기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사면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그 결정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을 살 때 예를 들어 전체 펀드의 3%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금액이 큰 펀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투자할 수 있는 본인만의 철학 그리고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존리 대표님, 개미들의 아버지. 적립식으로 매달 주식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 집, 내 차에 대한 욕심을 못 부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걸 이겨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뭐 100억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없는 돈으로 작은 월급으로 내가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커피 얘기했고 자동차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한 거죠. 그거는 물론 이해하죠.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돈이 일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사는 순간 내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라이abili티가 돼요. 부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경제 독립하는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자, 주요 채팅에서 한번 질문을 몇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2차 전지나 플랫폼에 관한 ETF 투자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미래 테마 어떤 식으로 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거예요. 어디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돈을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헬스케어 좋을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유망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그런 분야에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헬스케어가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죠?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무섭게 뜨겁죠.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인간한테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부분이 성공할 거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성공할 거냐, 아니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성공할 거냐,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거에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회사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 자율주동 쪽으로는 많은 투자가 일어났고 거기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배터리도 하는데 배터리는 좀 약간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단순히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자율주동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카메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레이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뉴스가 나올 것이고,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굉장히 하죠. 그다음에 포드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형상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거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거기 TSMC도 있고,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쪽 분야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렇게 각 이제 테마나 이제 섹터들이야 워낙 유망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정말 잘 될 기업, 그러니까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안 나오죠. 물론 어렵죠. 네네.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경영진이죠. 그래서 경영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어떤 이노베이션이 있느냐. 테슬라가 저렇게 700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때문에 그런 거 크거든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뭐 해낼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도 지금 반도체가 저렇게 공급 부족이 생겼는데 테슬라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네네.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100조 시가총액을 보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뛰어나고, 한국에서 계속 마켓시어를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쿠팡과 경쟁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형편없이 싸죠. 근데 저는 그것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막 50조, 100조의 시가총액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 가격을 받지 못할까?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업도 상당히 포텐셜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노후 대비를 하려 하는데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비율로 하면 좋을까? 이게 노후 대비용이어서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답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 50% 해라, 한국 주식 30% 해라,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보고요. 이 회사 가치도 보고,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많은지 한국에 많은지, 그거가 중요하죠.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따져보니까 한국에 더 많으면 한국 비중이 높은 거고, 미국이 더 많으면 미국이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언더밸류 됐다,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내가 개인적이라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녀들 금융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요. 사실은 금융 교육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가 낭비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낭비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소비를 과소비하는 걸 보게 되면 아이들도 과소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금융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산다든가, 네. 또 주식 투자도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산다든가, 네.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제 가끔 그런 연락이 오죠. 네.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이런 주식 샀어요. 그래서 왜 샀니? 그러면 이렇게 샀다. 그러면 서로 그런 대화를 하는 거고,
내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가 그걸 따라서 하는 거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저절로 그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 속에서 그런 투자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렇죠, 맞아요.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세요. 어른 취급하셔야 되고 그 같이 대화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어떤 주식 얘기도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야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 거더라. 근데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그러면 우리 그 아빠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연금저축펀드도 시작하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낭비하는 거 뭘까? 넘버원 사교육비죠. 네. 그것부터 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교육비부터 끊읍시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멋있는 거죠. 네네. 전희 대표님은 미국 주식 지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걸 10년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레버리지는 글쎄요. 저는 레버리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수도 빨리 벌 수 있지만 네. 손해도 빨리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주식을 모은다 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레버리지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대부분 그 레버리지를 할 때 롱 숏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롱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는 사람한테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또 놀래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공매도도 같이 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가능하지만 네.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음. 근데 올라가는 장에서는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내려가는 장도 있다. 그때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